전 경기도의원 임두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6일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합니다. 남양주시에서 14대를 살아온 토박이로서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자라온 임 후보는 지역에서 청년회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의원 재직 시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표로서 연정 실무대표를 맡아 당시 남경필 지사와 함께 경기 연정을 이끈 인물입니다. 임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파크 골프장 추가 건립, 장애인 특수학교 완성과 범죄 예방 CCTV 확대, 교통정체 해소 등을 꼽으며 오직 남양주 행복을 목표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두순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NWS 방송 이번 인터뷰 시간에는 전 경기도의원 임두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NWS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남양주시 유권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제6선거구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임두순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으셨던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전 경기도 의원을 지내셨잖아요. 이번 또 재선이신데 또 출마의 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남양주시에서 대대로 14대를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대학과 군생활 때 빼놓고는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사장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지역에서 청년회장을 시작으로 통장협의회장, 자치위원장, 적십자대위원,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등 바닥에서부터 주민 밀착형 봉사를 해왔던 것이 제가 9대 경기도의원이 되어서 주민 편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 재직 시 제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표로 연정 신일부 대표를 맡아 당시 남경필 도지사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협치의 상징이었던 경기 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에는 남양주시 교육예산 264억, 2018년도에는 488억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요, 2022년도 경기도청이 약 33조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약 19조입니다. 총 52조가량의 가장 큰 자치단체입니다. 충분한 보좌짐이 없이 순전히 의원 개인 노력으로 이처럼 큰 살림을 감사하고 견제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의원 개인 역량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16개 읍면동이 산지에 있는 74만의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운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편의 시설 중 도서관을 만들어도 16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양주시 재정 규모를 보면은 2022년도에 약 1조 9천억 정도의 총 재원인데 이때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 세수가 4,777억밖에 안 됩니다. 자립도를 따지면 약 29.59에 불과한데요. 근데 우리 시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도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경기도 발전뿐만이 아니라 지역구인 남양주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밸리 사업과 또 앞으로 진행될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자조경지와 산업용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님의 대표적인 공약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경기도의원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또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공약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6개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경기도에는 50만이 넘는 자치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 중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가장 작은 데가 남양주시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소년이야말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를 짊어질 그 중요한 문제이고 또 자원인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자님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너무 키우고 싶은데 네,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낙선을 하면서 계획이 그 무산이 됐는데요. 최근에 신문 보도나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반려동물 관련해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많은 마찰이나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조성을 꼭 하겠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017년도에 제가 남양주시 최초 파크골프장 예상 10억을 가져와서 건립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4월 26일 날 그 준공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게 이제 그 일반 골프랑 틀리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이게 파크골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시 정도 규모면 적어도 파크골프장은 한 3개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가움 양평이나 가평만 해도 최신식 시설로 해서 최소한 3개, 4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는 제가 가져온 예산으로 건립을 했지만 적어도 2개 정도는 더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제 세 번째 공약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남양주시에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딱 한 군데가 밖에 없습니다. 경운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운학교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그 남양주시 정도 규모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최소 2곳 이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2017년도, 18년도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양주시의 경운학교 한 군데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남양주시 그 이 장애인 특수학교 대상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이제 가까운 인근의 용인이나 성남 이쪽으로 통학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면은 그 장애인 특수학교 대상자는 1시간 이상 거리를 가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한 2시간 거리를 이동해서 학교를 통학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낙선하자마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이랑 협의한 내용이 물론 이제 완결은 됐는데, 그 양정 역세권 개발을 아마 LH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LH와 협의해서 양정 역세권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만 받고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를 해체를 했는데, 저는 그거 뭐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 설립하는데 최소 한 3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마련하려면은 누군가 계속 두드리고 또 계속 그 이 여론 조성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장애인 특수학교 완성이라는 그 공약을 네 번째로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에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가장 해결의 1등 공신은 범죄 예방 CCTV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 남양주시 곳곳에 취약지구에 범죄 예방 CCTV를 확대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다섯 번째 공약을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최근에 남양주시에 그 다산 신도시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가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사업단이 해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다산 신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양정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교통 대란 수준일 겁니다. 지금 이제 남양주시 바로 그 초입에 보면은 아울렛이 지금 완성이 되는데요. 주말만 되면 교통 정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입주가 완성이 되면은 이거는 뭐 거의 교통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또 남양주시와 협조해서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그 교통정체 해소를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거나 좀 힘을 좀 써야 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로 정했던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저는 남양주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자치단체장들은 1년, 2년, 3년, 4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게 이제 그 여담이지만 본인 다음번에 재선하는데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한,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시의 미래이고 또 우리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를 적극 들려야지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남양주시가 청소년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1개가 있는데요. 남양주시 규모는 최소 3개 이상의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 읍면동별로 더 확대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후보님의 가치관과도 신념도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유권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2018년도 낙선한 후에 저는 남양주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또 다산일동 체육회장, 양정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등 사회단체 활동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는 상임부위원장 등 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저에게 지난 4년은 객관적인 안목과 발전 그리고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남양주 행복이란 일념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6.1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의원 임두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님 모시고 인사 나눠봤습니다.